2017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92개 병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92개 병원 중에서 저희가 환자 경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살아온 그런 과정, 그다음에 유전적인 소인 이런 것에 의해서 환자의 진단이 매우 다양하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치료 방침도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병원 의료진들은 그런 것을 다른 병원보다 훨씬 더 환자를 열심히 보면서 심도 있게 그것을 캐치업한다. 더 정보를 파악하고 더 문헌을 고찰하고 하면서 그 환자에 맞는 치료법을 고안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생명공학대학, 다른 대학들과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하는 중앙대학교 의료원으로 거듭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명의 의사와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핵심 가치는 환자에게 감동을, 직원의 자긍심을, 사회에는 희망을 이라는 핵심 가치를 오래전부터 저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의 노력만으로 그 감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 병원보다는 고객에게 더 유리한가, 또는 무엇이 병원보다는 직원에게 더 유리한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공감을 해야죠. 힘들었겠구나.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하고 소통을,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또 제 고향이거든요, 김포가.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고향을 돌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격리를 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보다 조금 빨리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번 격리를 해봤더니 이 시스템으로는 이제 감염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빨리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0년 3월에 응압실 공사를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직원들도 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방역이 뚫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일단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은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뭐 몇십억 투자했어도 방역이 뚫려서 병원이 폐쇄되거나 그랬으면 입게 되는 그런 피해액에 비하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병원의 어떤 존재하는 목표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일단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흘러가야 된다. 특히 이제 중앙대학이랑 계속 연계를 해서 저희가 수련하는 진료과도 늘리고 의사 수도 늘리고 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본원에서의 어떤 수련 받는 비율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광명병원이 오픈하게 되면 뭐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지만 교육병원으로서 중앙대학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이 광명에다가 대학병원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광명 지역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건강, 보건 수준을 높이는데 그 사명을 띠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죠. 그렇지만 보건소나 공공기관들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그런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명 지역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 수준이 높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범하는 그 병원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핵심 가치가 5가지가 있어요. 환자 중심, 안전, 투명성, 소통과 협력, 최고 지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고 가치가 고객 중심입니다. 뭐 병원의 모든 프로세스는 병원의 편의 위주지 환자 위주가 아닙니다. 병원에는
환자 접점이 한 100개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전부 재설계를 하고 재설계한 서비스가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도 개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구성도 재배치해야 됩니다. 환자가 원하는 거는 빠르고 편리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광명병원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명병원에는 임상 일상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시험센터가 생겨요. 그래서 신약 개발 임상의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참여하는,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병 치료에, 환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원하는 거.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래의료 개척, 이게 앞으로 주된 연구 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광명병원의 연구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개원 준비단에 있는 동료 직원들하고 한 2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광명병원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많이 가졌어요. 이분들이 광명병원의 DNA가 될 거고, 이 DNA가 뿌리를 박으면 모든 직원들이 다 그 DNA를 이어받아서 그 바텀업의 의사결정을 해서 광명병원을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은 의과대학은 흑석병원 개원 이래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한국제약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약학대학,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연과학대학 및 생명공학대학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대학교는 2022년 브레인코리아 21 선도연구센터, 2021년 AI대학원, 시스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에너지융합대학원, 약학대학 중점연구소 선정 등 뛰어난 연구력을 증명하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광명병원은 진료의 양적 측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며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 문화를 형성하는 등 의료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대학교가 지닌 의과대학, 약학대학,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탄탄한 인프라는 기초연구부터 임상과 응용연구, 사업화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의료혁신의 기저에는 AI가 함께합니다. 중앙대학교는 AI 학과와 AI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AI 인재 양성 체계와 연구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역량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을 통해 국내 바이오 분야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모교의 새로운 100년 초석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주요한 원동력을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은 우리 동문분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국가적인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길로 나아갈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조언과 후원, 도움입니다. 모교와 의료원이 앞으로 마주할 시대적 도전과 혁신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